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여전히 세계 증시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요즘 같은 장에는 공부할 만 나죠. 이제 증시가 꽤나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확률을 높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를 100% 맞추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적게는 1%, 많게는 10%에서 20% 정도 확률을 높여 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장이 좋으면은 그 확률조차도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딱 이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만 난다. 어쨌든 저 길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 길이분들도 공부할 만 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 쭉쭉쭉 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치 경신. 자, 올해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 그때만 샀더라도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개 토론에서 CTO는 MS의 인프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으며 AI 플랫폼으로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찍힌다는 소리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사업의 구체적 매출 전망을 공개를 했는데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마수원은 34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고 이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 아니면 연중 최고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마수의 상승률이 엄청난가 봅니다. 시총 1위 애플을 맹추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혹시나 올해 아니면 뭐 내년 초반에 마소가 애플을 잠시 따라잡는 그런 모습 나오는 거 아니냐 요런 기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딱 그때가 될 때쯤에는 야 이제는 AI 버블이 되었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애플 또 기다리고 있진 않죠. 애플 또 사상 최고치. 자, 애플은 186.01달러를 쓰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이로써 시총은 2.9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190.73달러를 상회하게 되면 시총 3조 달러를 찍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3조 클럽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혹시나 주변에 야 요즘 주식 할 만 나냐 그거 주식 뭐 재미없더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애플의 주가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플과 MS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의 힘입어 나스닥은 1% 넘게 상승 마감했고 파월 의장은 금리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 말은 했지만 그런데 시장은 야 어차피 못 올려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발표된 지표들도 파월의 말에 힘을 실는 게 아니라 파월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힘을 실으면서 증시가 강세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이 쏘올린 마이크로 OLED.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를 꺼냈는데 일단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망했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관련주 찾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마이크로 OLED를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TV나 스마트폰에는 유리 기판 위에 OLED 소재를 입히는 형식인데 그런데 비전 프로는 조금 특이하네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 소재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기판 위, 실리콘 웨이퍼 위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레드를 실리콘 위에 올려서 올레도스라고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레도스의 강점 있는 회사가 뭔가 일단 먼저 튀어나가는 것은 소니입니다. 그리고 LG 디플은 소니와 같은 방식을 쓰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삼성 디플은 새로운 방식의 올레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비전 프로가 잘 나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적게는 1년, 많게는 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기대감이 먼저 터지며 올레도스 관련주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루비니 교수 AI가 세상을 바꾼다.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AI 발전이 생산성 기적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AI는 궁극적으로 연간 세계 GDP를 7%나 증가시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 요즘 AI 때문에 올라가는 증시가 이거 버블 아니냐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GDP를 이만큼이나 올리는 게 AI가 할 일이라면은 AI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언제 그게 진짜 되냐 그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왜 사람들이 AI에 열광하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투자자가 열광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입니다. 오 마이 갓, 2년 만에 드디어 AI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업계가 드디어 진짜 기다리던 신호죠. D램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D램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꽤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 너무 부담된다, 사고는 싶은데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혹시나 나중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크게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면은 그냥 사야지 안 떨어지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코스피 2900 한다. 갑자기 JP모건 이렇게 말하면 불안해지긴 하죠. 갑자기 플래그를 세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JP모건이 한국 시장을 어쨌든 좋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바, 크래프톤, 농심 이 기업에 주목을 하라고 했으며 그 반면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기업들일까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은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도 연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코스피가 오른다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바로 삼전을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이 내년에 캐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올해랑 내년을 이끌겠구나 라는 생각 일단 지금은 해볼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넷마블과 현대위아 이 두 개의 주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과연 코스피 2900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2800 정도가 거의 맥시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나 알 수가 없겠죠. 갑자기 삼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하루에 3%, 4%, 5%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사실 코스피 지수 2800, 2900은 그냥 올라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2900을 바로 가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오르다 보면은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가올 하락도 꽤나 아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엔저. 원엔 환율이 두 달 만에 10%나 급락하고 800원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작년 말에 지금 엔화가 가장 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엔화를 많이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더 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900원 마저 깨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대급 엔저는 달러 대비 엔화의 약세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며 그런데 우리는 또 항상 야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야 떨어져봐야 어디까지 떨어지겠냐? 거의 다 바닥이다. 이제 바닥 다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엔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엔화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안 그래도 최근 일본 주식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본 주식 투자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환차익도 벌고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5대은행 엔화 예금 잔액이 한 달 반 만에 40%가 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바꿔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CMA로 몰리는 돈. 최근 SG 사태, 불안정한 경기 등으로 주식에서 발을 뺀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CMA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증권사 CMA 잔고는 67에서 69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연초만 하더라도 CMA 잔고는 58조인데 꽤나 많이 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연초에는 꽤나 높긴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거기다 넣느니 그냥 CMA에다 넣고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면은 그냥 바로 주식이나 사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돈이 CMA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기름들이 매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증시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립의 생각이 바뀌고 실제로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그때 또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중고차 수출 역대 최대. 작년 국내 수출 중고차가 역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여파로 완성차 생산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고금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늘어나며 33.8만 대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한대요. 특히 어디로 많이 보냈나 봤더니 러시아로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1.9만 대로 전년 대비 700%가 늘어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탈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 올해 5월까지 19.5만 대나 수출되어서 작년 기록을 넘기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출시 첫날부터 대박! 청년 도약 계좌가 뜨겁다고 합니다. 어제 출시가 되었는데 첫날에 무려 7.7만 명이나 가입을 했다고 하며 오브제로 실시인데도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이 계좌는 가능하다면 꼭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납입을 했다는 가정을 하면은 연 8%짜리 적금에 든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주식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분명 해볼 수 있겠죠. 원금 보장이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2,400 버는 사람이 매월 70만원 내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적금보다는 청년이라면은 이 적금을 사용을 해보는 것도 당연히 좋다라고 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세대도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도 팍팍팍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소금 얘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하고 출하량이 조절되며 소금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불을 붙이며 소금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소금 가격이 무려 60%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며 여기에 관련해 정부는 아직까지는 개인 직거래 비중이 높지 않은데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은 조치를 취할 계획. 예전에 요소수 그런 사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관련주 하면은 야 그거지 그거 주경 관련주 인상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요 친구가 오늘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다음 주에 인상가의 신주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를 행사하면서 나오는 물량으로 전체 주식의 9% 정도에 되는 물량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전환가액은 한 주당 1,800원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3,400원이니까 당장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 인상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막상 또 주식이 풀리고 나면은 악재 해소야 라고 말하면 다시 또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엘니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가 과거 엘니뇨 때 모든 원자재와 곡물이 상승하진 않았다는 이야기 한번 공부를 했었죠. 엘니뇨가 온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니뇨 때문에 곡물가에 타격이 오지 않는다면은 혹시 다른 수혜주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코멘트를 봤더니 엘니뇨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의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많이 필요하니까 석탄을 나르는 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코로 BDI 운임지수가 상승 전망이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운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남아양 에어컨, 제습기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미국 텍사스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여기도 또한 증가를 하니까 아까 봤던 BDI 운임지수나 그리고 전력 설비와 기기 이쪽 관련주도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기후가 진짜 위기다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친환경 관련주가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우크라 농업 회복 20년 걸린다. 야, 전쟁의 피해가 진짜 너무나 큽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가 회복하려면 무려 20년이나 걸린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참고로 우크라는 전세계 밀 수출의 9%, 옥수수 12%, 해바라기유 46% 등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으로 곡물 관련 소식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곡물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덥습니다. 주말에 폭염이 온다는 소식.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바로 대구인데 34도, 내일 34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도 난리라고 하죠. 미국 텍사스에서는 기록적 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지구 전체로 봐도 올해는 예년보다 가파른 온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지구 평균 온도는 174년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올해 여름 진짜 덥겠다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토요타가 쏘아올린 전고체. 전고체에 대한 관심이 원래도 있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야 이제 진짜 오긴 오나봐 라는 말과 함께 기대감이 실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토요타가 27년의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고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석경 AT, 한농 화성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며, 자, 앞으로 올 전고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축을 담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이렇게 쉬더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